네. 멤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에 출장을 가기 때문에 수요일 날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 하는 것이 이때 좀 맞겠다 생각해서 제가 목요일 날은 이제 아마 시간이 없잖아요. 비행 중이니까. 그래서 오늘 찍고 이제 수요일 날 방송,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방송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녹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투자하는 인생 정규 TV 정규 방송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10월 주식시장 주요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지난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긴급 시장 리포트라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뭐 흡사한 것도 있고 좀 깊게 들어간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할게요. 이번 주 떨어진 이유는 일자리수 증가로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11월 달에 금리가 올라갈 확률이 25%였는데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확률이 주가가 발표할 때마다 등락폭이 굉장히 강한 그런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시장 긴급 리포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월가 어떠한 베러블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직접적인 어떤 대책을 금리 인상과 아닌 거에 대해서 그런이 아니라 그런 소문에 대해서 그런 우려나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투자 판단을 하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또 다시 상승장이 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이라는 이 표현은 조금 강한 표현이지만 이번 주에 한 번 정도 강한 또 오르막길이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잡 오프닝이 사실은 961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한 것은 875만 개였어요. 그래서 일자리 수가 늘어나면은 사실 그래서 여러분 실업률이 미국에 지금 3%대잖아요. 실업률이 올라가지 않으면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이 약 5% 가까이 실업률이 돼야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데 아직도 3%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가진 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자리가 과하게 많게 되면은 한 업체가 10명이 뽑는데 3명, 4명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임금보다 프리몰 줘야 되고 또 보너스를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출혈이 큽니다. 결국은 전체적인 경제에 이런 것들이 기업들은 손해보고 있지 않죠. 상품과 서비스의 그런 비용이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제에는 사실 장기적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 되고 턴오버가 렛이 돼서 약간의 경쟁이 있을 때 인플레이션이 잦아들고 인플레이션이 적어져야지 전체적인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률이 높아진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뭐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실업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어야 된다.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기 위해서는요. 네, 그런 현상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날 10월 4일 날 ADP 채용 현황이 발표되는데 이거는 이제 내일이죠. 제가 이제 오늘 화요일 날 저녁에 찍으니까 약 ADP 같은 경우는 저번 달 같은 경우는 17만 7천 개였는데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뭐 기관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14만 5천에서 15만 사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따지자 보면은 이거에 뭐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지만 뭐 굿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예상이 맞다면 이게 이제 기관에서 예상한 수치고 요거는 이제 저번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아마 요 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봅니다. 금요일 급여 지급률 지난달에 비해 감소할 듯 합니다. 여기도 이제 급여 지급률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non-farm payroll입니다. 오늘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 차이가 좀 있죠. 조금 이렇게 잦아들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굿뉴스인데 시장에서는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아직 확실하게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잘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오늘 아침에 발표하자마자 뭐 나스닥 같은 거 2% 떨어진 이유는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여기에 뭔가 신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4K HD보다 더 좋은 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의 새로운 경제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하이 인플레이션 시대 때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AI 시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금융 또는 거시경제에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지금 거시경제를 예측하기가 또 거시경제에 물려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거기다 또 AI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3년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상품과 서비스 가격 상승은 소비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AI가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고품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그 기업이 메가캡 회사, 1 트릴리언 달러 메가캡 회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자 했을 때는 소비자든 또는 투자자든 따라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여러분? 옛날 의식 있는 소비자라고 하면은 테슬라의 차의 가격과 또 차의 퀄리티, 품질을 볼 때는 테슬라는 사면 안 되는 차예요. 그만큼 품질이 안 좋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공차,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이노베이션 전기차 외에는 사실 차 자체로 볼 때는 자동차로 볼 때는 참 형편없는 차입니다. 디자인이 안 바꿔졌습니다. 진짜 십몇 년 됐는데 디자인이 하나도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게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테슬라가 아니라 일반 석유로 가는 가솔린 차라고 생각하는데 10년 동안 모델이 안 바뀐다. 그래도 프리미엄 가격, 예를 들어서 제가 타는 예를 들어서 차가 있는데 AMG가 있어요. AMG다. AMG하고 테슬라는 동급이 아니에요. 가격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그런데 포지셔닝이 어떻게 됐는지 한 번도 페이스리프트가 안 돼 있는, 그건 굉장히 미니멈하게 적게 돼 있는 테슬라가 10만 불짜리로 사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 중심이 아니라 테슬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이상 테슬라가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메가캡 회사가 시장을 선도하고 그 시장을 새로 개척하고 만들고 소비자는 따라가는, 애플폰도 마찬가지잖아요. 애플 15 폰을 제가 샀지만 1TB입니다. 1TB. 이건 옛날 같으면은 지금 20, 30년 전에는 슈퍼컴퓨터를 제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런 것과 같이 소비자 주도 경제가 아니라 기업의, 특히 메가캡 회사의 몇 개 회사가 주도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의사결정, 특히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어느 정도 소비자를 감안하겠지만 살 수 있는 프라이싱 전략은 소비자에 의해서만 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현재의 경제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높아진 가격에 대한 통제력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입니다. 예. 가격 상승을 이끄는 기업이 투자 대상 기업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을 높일 수 있고 높이는 회사가 경쟁력이 있는 회사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는 거고, 매출이 늘어나는 회사가 또 이런 회사들은 프로핏 마진이 좋고 펀더멘털이 좋고 궁극적으로는 주가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은 기업의 가격 경쟁에 있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주가의 동향이나 지난 10년 동안 주가의 상승 속도,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지금 조그만 회사가 아니라 제가 대형 회사를 얘기하는 거죠.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프라이싱, 당장 비교를 해보세요. 여러분들 월급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올라갔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매출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비교해보면은 딱 아시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 한계가 있는 거죠, 개인은. 그 다음에 고소득층에서부터 저소득층까지 아이폰, 예를 들면 아이폰이에요. 예를 들면 테슬라죠. 예. 고소득층도 테슬라를 운전합니다. 뭐 얼마죠? 테슬라가 제일 큰 게 X인가? 그게 얼마죠? 한 10만 불 하나요? 싼 게 이제 3만 불이죠. 고소득층도 사고요. 저소득층도 삽니다. 뭐 한 3만 불이면 사니까. 웬만한 요즘 차는 3만 불이잖아요. 이런 현상들은 소비 패턴에 대한 모든 소비자의 기대치가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싸도 내가 돈을 못 벌지만 아이폰 15는 사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뭐 파이낸셜이 많고 그 다음에 데트 파이낸셜도 많겠죠. 미국에서는 특히. 뭐 이러니까 소비 패턴이 사실 일반 상품과 서비스, 설사 그게 고급 제품이라도 여러분들 크게 갈 필요는 없어요. 루이비통, 뭐 샤넬 백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 좋은 백이다. 그런데 뭐 강남뿐만 아니라 요즘 30, 40대 심지어는 20대들 그 뭐 다 산다면서요. 몇백만 원짜리를. 예, 자기 월급은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면서 300만 원, 400만 원짜리 고급 그게 샤넬백을 가지고 다니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거냐? 정상은 아닙니다. 예. 너도 가졌으니까 나도 가지자. 너도 폰이냐? 아이폰이냐? 나도 아이폰이다.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들 특히 20, 30대는 굉장히 나중에 나이 들어서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젊었을 때는 젊음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소비 패턴이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뭐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영향력이 있는 것들이 뭐 인플루언서 뭐 많잖아요. 저는 인플루언서가 아닙니다. 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뭐해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불씩 버는 사람들이 마치 나와서 나랑 비슷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런 컨텐츠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도 같이 그런 어떤 무슨 효과죠? 나비 효과라고 하나요? 같은 동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게 살 필요도 없고 살아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런 소비자들의 가는 욕구와 연봉 수준, 자기가 벌이 수준에 상관없이 상승했기 때문에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컨트롤을 이 기업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기업의 성장에 동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식 투자밖에 없어요. 특히 미국 회사들은.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앞서가는 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보세요.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어떤 나스닥이 2%씩 떨어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훌륭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확고한 신념이 여러분들이 있어도 된다. 그런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500 올해 방향은 총 투자량의 변화에 달려 있는데 2020년 말까에도 빠지진 않았어요. 그때 폭락장에서도 30% 정도 빠졌을 때도 폭락장이었는데도 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 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획득을 해서, 이건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인터넷에 안 찾아보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공식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저도 이제 긴급 시장 리포트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 트릴리언 달러 이상이 더 늘고 있어요. 지금 준, 줄라이, 어거스트 요 정도 6 빌리언 트릴리언 달러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 빠지진 않았죠. 단지 새로운 자산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언제 확 올라왔어요. 이렇게 올라오죠. 예. 주가가 요때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10월 중후반에 또 나타날 거예요. 여기는. 예, 요렇게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까지 빠지지 않는다는 거. 요거는 우리가 10월달, 11월달 되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번 이렇게 땅 쳤을 때 바로 나타나지 않고, 아니, 콩을 심었는데 내일 콩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죠. 콩을 심어놓고 몇 주는 기다려야 되잖아. 그런 것처럼 influx of 펀드가 늘어나는데 그 주가에는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한 몇 주 있다가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죠. 이런 거 보시니까. 지금은 higher highs, lower low 시간입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impulse wave하고 corrective wave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엘리엇 웨이브 티어리 아시죠? 올라갈 때 팍 올라가는데 떨어질 땐 덜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갔고 떨어질 땐 적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나스닥이 2%씩 많이 떨어졌지만 올라갈 때도 그만큼 큰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엇 웨이브 티어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엘리엇 투자 심리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impulse는 올라가는 힘, corrective wave는 떨어지는 힘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올라가는 힘이 훨씬 내려가는 힘보다 강하다는 것이 여러분들 한 번 더, 지난번에 좀 말씀드렸죠? 한번 복습 시간으로 오늘 한 번 더 가져오고 나왔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메가캡 기술주 대부분 아직 싸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P는 보실 필요 없으니까 어디로 갈까? 이동을 자꾸 해야 되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현재 프라이스가 314불 정도 됩니다. 타겟 프라이스가 417불입니다. 1년 안에 400불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기관들이 80% 이상이 됩니다. 구글이 지금 현재 132불인데 142불로 약간 원만한 속도로인데, 사실 떨어지는 것도 적게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도 적게 올라가는 것이 지금 현재 구글입니다. PE도 굉장히 착해요. 가장 착합니다. 구글이. 그래서 구글도 투자 대상이다, 아직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메타도 300불인데 지금 350불이 타겟 프라이스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불, 10불 이렇게 되겠죠. P가 24불밖에 안 돼요. 그로서 성장주인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버 프라이스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조금 회피 대상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438불인데 컨센서스가 600불 내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워낙 매출 활동과 또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같이 팔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업사이드가 굉장히 많다. 그렇게 궁금해서 엔비디아까지 넣어봤습니다. 1 트릴리언 달러 회사죠. 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같이 우리 레이시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물러나겠습니다.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줄일까요? 네. 이렇게. 자, P가 지금 이제 33인데, S&P BMI 지수라는 게 있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섹터 중에 40인데, 아직 괜찮아요. 예. 마이크로소프트. S&P 500 기준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예. 요걸 기준으로 보는 게 여러분한테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아직 앞사이드가 다운사이드보다 높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 포캐스트가 29로 줄어들고, 그러니까 매출이 더 커진다는 거죠. PE라는 earning이 더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프라이스보다. 예. earning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면은 사실 굉장히 일드, 리턴 온 에퀴리도 S&P 500으로 냈죠. 고속 성장 중이다. 고속 성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캐시플로가 27.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바이 시그널이 강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럴 때 주워 먹는 거다. 자, 이렇게 등락폭이 강하면 강할수록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라지캡에다가 관심을 더 많이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글 레이쇼도 보면은 40보다 이제 낮죠. 예, 괜찮습니다. 예, 구글도 좋아요. 제가 아끼는 구글. 그 다음에 이제 리턴 에큐리도 평균치보다 훨씬 높다. 그렇죠? 고속 성장이다. 고속 성장이다. 바이 시그널이 강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메타. 자, 메타도 말씀드린 대로 34. 자, IT 섹터는 떨어지는데 사실 메타나 이런 메가캡, 특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부분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많이 올라갔다가 적게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자, 프라이스 세일도 그렇고 리턴 온 에퀴티 평균치보다는 높다. 이것도 고속 성장 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양 포트폴리오에 이런 말 넣어야 된다. 애플 같은 경우는 올라가면 올라가겠지만 올라가는 속도가 완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낮죠? 근데 요거보다 요만큼 올라왔죠. 그러니까 속도가 어떻게 해요? 성장주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가 천천히 올라가죠. 떨어질 때도 천천히 떨어지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예, 이제 나타나죠. 리턴 온 에퀴티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그 다음 아마존은 어떠냐? 아마존은 지금 현재 문제가 이거예요. S&P 500보다 너무 높아요. 아직까지 23. 그래서 사실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뭐 셀프 드라이빙 하는 뭐 딜리버리 시스템을 만들든지 아니면 전기, 제가 처음에 뭐 몇 년 전에 말씀드린 EV로 가는 트럭을 만들어서 100% 드라이버가 없는 걸 만드는지 이런 이노베이션이 없으면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리콘 에이크를 보세요. 자, 이거를 보면은, 자, 여러분들 한국에 쿠팡 있죠? 쿠팡. 한국에는 쿠팡이 있습니다. 한국의 쿠팡, 리턴 온 에퀴티를 보시면 비슷하거나 더 적을 것 같아요. 예, 성장성이 굉장히 세츄리 마켓이다. 쿠팡은.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예, 어닝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고속 성장 중이라는 거죠. 리턴 에퀴티. 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등락폭이 강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관건은 엔비디아의 관건은 뭐다? 중앙금리가 빨리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또 올라가겠다, 또 올라가겠다, 또 올라가겠다. 계속 나오면 이제 피로도가 쌓이는 거예요. 이것도. 그런 문제가 리스크가 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자, 매출이 36%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2016년에는 한 14%. 그러니까 올해에서 내년까지 내년 초까지는 엔비디아가 굉장히 업사이드가 있다. 왜냐면 자, 제너레이티브 AI 투자가 좀 늘어나고 있고 이게 디맨드가 굉장히 강하죠. 이게 B2B 비즈니스죠. B2B 굉장히 비즈니스가 로버스트해요. 데이터 센터 171%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엔비디아가 넥스트 제너레이션 호퍼라는 GPU 굉장히 매출이 훅 올라가는 엔비디아 DGX 클라우드 서비스 오퍼레이팅도 굉장히 좋고 그렇습니다. 게이밍도 게이밍 칩이죠. 22%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5분기 for the first time,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더 많이 팔리는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사실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성장을 하죠. 매출은. 이거는 뭐 개런티라고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한 2025년까지는 고속 성장을 하겠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들쑥날쑥 우상향하되 이런 형식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 그러면은 엔비디아를 다시 한번 볼게요. The shift traditional server and supporting significant 이제 이게 돈을 많이 버는데 어디에 버느냐?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 고유 소프트웨어죠. 이게 이제 관건이죠. 소프트웨어는 원래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요. 마진율이 6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굉장한 굿 비즈니스에 있고 지금 라이트 타이밍에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 같은 칩이 10년 전에 개발됐으면 마켓이 없는데 지금은 지금 엄청난 거예요. 상황이. 그다음에 포캐스트 마진도 72%죠. 예, 여기는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72%. 그로스 마진이 72%는 진짜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파이낸셜 포지션도 캐시가 16 빌리언이고 그 다음에 뎃이 11 빌리언, 프리 캐시 플로우가 24 빌리언 달러입니다. 25년에는 30 빌리언 달러가 돼가지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 이슈가 근데 TSMC에서 아마 디맨드가 굉장히 강해진다라는 거죠. 현재 관건은 TSMC가 높아지니까 관건이 뭐냐? 차이나가 침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이게 이제 굉장한 리스크입니다. 이게 TSMC가 큰 고객 중에 하나인데 엔비디아의 리스크는 차이나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장에 해야 할 체크리스트. 금리 인상 대비 중소형 성장주 줄이거나 없애야 됩니다. 대형 기술주는 계속 보유하거나 늘려야 됩니다. 엘리엇 웨이브에 있어서 올라가는 힘이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에너지 경기 방어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올라가는 이유는 경기가 너무 뜨겁기 때문이고 경기가 뜨겁다는 얘기는 바잉 퍼치션 파워가 바잉 파워가 높다는 거고 바잉 파워가 높은 것은 얘의 리스크는 마진율이 기회는 마진율이 높아지는 거고 위기가 뭐냐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사실 지금 현재 가장 큰 위기는요 제 생각에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네이션 지금 현재는 스태그네이션이 가장 지금 현재 볼 때는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해서 가격은 프라이스는 높아지는데 디맨드는 떨어지는 거예요. 애플 아이폰이 이래서 16이 나오는데 1,500불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200만 명이 샀는데 170만 명밖에 안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을 스태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요게 저는 좀 약간 올 가능성이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절대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하고 요때가 여러분한테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떨어지는 기회고 올라가면 땡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데이비 형님의 생각을 마치고 오늘 끝내겠습니다. 매일 주어진 일에만 치다 보면은 여러분 요거는 이제 20, 30대 얘기입니다. 아이가 없을 때 어디나 이 가장은 참 힘듭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가장, 한국에 있는 가장은 리스크를 일반 평범한 분들은요, 특히 이 돈을 버는 힘, 이 돈에 대한 리스크를 늘릴 수가 없어요. 리스크를 늘려야 리워드가 커지는데, 직장 생활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으면은 이 힘을 얻어서 계속 굶기면 안 되잖아요. 교육은 시켜야 되잖아요. 뭐 와이프가 원하는 뭐 가방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는 가방을
뭐 고급 뭐죠? 최고 가방을 가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씀을 했지만 그 누구도 현실적으로 내 와이프는 이 좋은 가방을 사주고 싶은 가장이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사주고 싶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제 한국도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거치대가 너무 아직도 많다. 우리 때도 많았는데 이제는 지금도 이제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많아요. 요거는 한국 문화 중에 다 좋은데 90개가 좋은데 딱 한 개가 나쁜 게 있으면 이 거치대입니다. 내가 뭘 입으면 다른 사람이 그걸 다 그것만 입어야 돼.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다양성. 그냥 티 쪼가리에 청바지 뭐 365일 한 두 번 해서 빨아서 입으면은 운동화도 한 두세 켤레만 있어도 20, 30대는 아름답거든요. 한국에 있는 20, 30대 평균 연봉 얼마라고 생각해요? 300도 안 됩니다. 200보입니다. 방송에서 보니까. 200만 원, 2,000불 되나? 예. 이게 70% 이상 될 거 아닙니까? 예? 대기업 가야 연봉에서 20, 30대 하면 예를 들어서 뭐한 6천, 7천 받나요? 6천? 네, 오케이. 5만 불 받는다 칩시다. 뭐 세금 내면 한 3천, 한 달에 한 300만 원, 350만 원 받는데, 예? 어떻게 했어요? 400만 원 받는다 쳐요. 20대, 30대 해도. 이게 이제 전체 인구의 0.5%밖에 안 되잖아요. 20, 30대.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녹록치는 않아요. 20, 30대. 저도 20, 30대 때 녹록치 않았어요.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가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가 직장이 없었고, 그 다음에 제가 돈을 부채 줘야 되는 상황이라, 공부하면서도 일을 해야 됐고, 뭐, 그렇죠. 주경야독이라는 게 있죠. 주경야독. 저는 주독 야경했어요. 예, 20대에서는 전체가 거의 10년 이상이 뭐 공부하면서 식당 일 하거나 식당 일, 예? 또는 뭐 다른 일, 뭐 하여튼 일 닥치는 대로 막 그냥 했던 시기가 생각이 납니다. 20대는 거의 10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저는. 하여튼, 그때는 뭐 우리 딸만 하나도 그런 게 없었죠.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청바지에다 티 입어도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가 가장 아름다울 때잖아요, 여러분들. 그 미소, 네? 웃을 때 미소, 젊은 얼굴, 창창한 미래, 뭐 주머니 사정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도 아름다운 시절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그 아름다운 시절을 거치대 때문에 쓸데없는 거 다 10년, 20년 지나면 아무것도 덫이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었던 거예요. 예. 그거를 사느니 200만 원, 300만 원 샤넬백을 사느니 투자를 하시라. 그 200만 원, 300만 원이 2천만 원, 3천만 원이 됩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을 가졌다고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진정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남들이 뭘 부러워하는지 그걸 사고 타고 입고 다닌다고요. 그건 전혀 그렇게 쓸데없는 짓입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진짜 내가 빨개 벗고 있을 때 내가 진짜 뭘 원하고 뭘 원하냐, 남들 시선은 전혀 생각 안 하고 내 혼자 여기 있다 라고 했을 때 진짜 내가 이루고 싶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감정적인 그런 상태가 무엇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 이런 꼭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워라벨, working이죠. working, 그죠? working, work plus life. 이게 대치되는 관계로 보잖아요, 여러분. work한 이 life를, 여러분.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나오냐? 노예. 마음 한 구석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노동자로 보는 거예요. 자기는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본인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워크는 해야 되는데 일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 심리 상태가. 일은 하고 싶은데 일만 하고 싶지 않고 나는 여행도 가고 싶고 해외여행 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모터사이클도 타고 싶고 또 내가 좋아하는 차도 타고 싶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뭐 좋은 거 먹고 싶고 뭐 이런 거예요. 이 마음속에는.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2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100살 때가 돼도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권리이죠. 그거를 바라는 것은. 근데 그 마음속을 내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밸런스는 얘기는 내가 이 work을 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성공 확률, 그 다음에 진정한 work balance를 맞출 확률은 적어집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저 같은 사람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시는 분 또는 컨비니언스 샵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목숨을 이게 웍이에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미국은 총기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인분들은 목숨을 내놓고 자기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리코스터를 한다든지 술을 판매한다든지. 한국은 세븐일레븐 판다고 목숨 걸릴 일은 없잖아요. 가끔씩 칼 맞을 때는 있지만 그거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칼 가지고 나면 그냥 사살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이 여러분 그 좁은 고 20대 오냐오냐 30대 요 오냐오냐 속에서 대학만 딱 졸업하고 한 번도 손에 굳은 살이 맺힐 일이 없었잖아요. 한국에서 가르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취욕, 그 다음에 스포츠, 학교에서 스포츠 가르치지 않잖아요. 전문적인 엘리트 스포츠, 축구 선수나 이런 선수가 아니면은 여러분들 운동장에 뛸 확률은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팀워크,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라밸, 일은 나쁜 것이고 나는 게임만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요즘 애들이. 죄송합니다. 요즘 애들이라서 저는 어차피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는 요즘 애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워라밸이라는 마음속에는 사실 일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워라밸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 나 이 워라밸 할래. 예. 여러분 예. 금융회사에서 저는 있었잖아요. 금융회사에서. 아침 5시 또는 4시 반에 일어나요. 예, 여기서 대학원 졸업하더라도 몇 시에 퇴근한 8시, 9시 일거리를 가지고 퇴근해요. 예, 여기는 그렇습니다. 미국은 화이트 칼라 워커가 9 to 5 잡이 없어요. 연봉 수준이 높을수록. 예, 연봉 수준이. 예를 들어서 50만 불 번다. 예를 들어서 50만 불 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는 워라밸은 처음부터 주어진 게 아니라 권리입니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언제든지 갈 수 있어야 그것이 워라밸 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일을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는 워라밸이라고 얘기할 때는 최소한 내가 커리어를 20년 정도 쌓아보고 얘기를 해라. 예. 20년 정도 쌓으면은 40대 중반, 50대 초가 돼요. 군대 갔다 와서. 예. 그때 따지시라고요. 지금 20대부터 워라밸 따지는 분들, 특수한 환경이 아니라면 워라밸을 얘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고 미국에 투자하시는 자산을 늘려야 되는 그 상황을 만드는 것이 워라밸하고는 차이가 많을 것이다. 제 말이 맞습니다. 예, 제 말이 제가 꼰대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꼰대지만 꼰대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를 성취하려면 여기 가장 있잖아. 가장 목숨 걸어요. 여러분 아이가 있는 가장들한테 물어보십시오. 특히 40대 50대 가장 지금 현재 목숨 걸고 일을 한다고요. 한국에서. 워라밸, 이분한테 워라밸 얘기를 해보세요.
이분들의 거의 90% 이상이 아이들과, 그러니까 처자식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워라벨이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자. 자기 자신을 세우고 남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워라벨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워라벨은 따라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